현재 평택의 부동산 시장은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교통과 산업 호재라는 명목을 유지하지만 거래 금액은 과거 고점 대비 심각한 가격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9억, 10억대를 넘보던 단지들이 최근에는 약 5억 후반까지 떨어지는 반토막 수준 집값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가 급격히 줄었고 미분양 혹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택과 인접한 오산의 상황도 비슷하죠. 이런 하락은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과도한 공급에 기대되던 수요 유입이 예상만큼 이뤄지지 않으면서 긴 시간 동안 조정이 이어지고 있죠. 과거엔 반도체와 교통호재가 맞물려 프리미엄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가격 회복은커녕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투자했던 다수의 투자자, 실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한 분은 분양가 3억대에 시작했던 아파트가 8억, 9억까지 올랐다가 이제 5억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가 마피해도 못 팔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급등기 말에 접근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부동산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과 수요 부재, 높은 분양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좋은데요. 거래 가격 흐름. 과거 고점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지만 최근 1년의 거래 가격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지역의 공급 대비 수요 밸런스. 신규 입주 및 공급 물량 그리고 미분양과 분양권 시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구축보단 신축이 수요가 더 높습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쌓여 있거나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면 같은 지역 내 구축 아파트 상황도 좋지 않을 겁니다. 실수요 존재 여부. 평택을 예로 들자면 반도체 공장의 출퇴근 수요가 충분한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지역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상승장 소연시내 부부는 수년간의 전세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그냥 사자니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택도 없었죠. 당시엔 영끌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게 유행했기 때문에 부부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에선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유튜브와 뉴스에서도 매일 부동산 상승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본이 없는 분들은 갭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는데 친한 부부가 좋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니. 완벽한 계획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좋은 매물을 소개해줬습니다.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2021년식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세대수는 654세대로 규모도 꽤 컸죠. 블로그나 부동산 카페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고덕 파라곤 에듀폴에는 매매가가 7억, 전세는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2억 8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신용대출,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으로 7억짜리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한 달 만에 동일평형이 8억에 거래됐죠. 한 달에 1억을 번 셈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9억을 넘었고 최고가 매물은 10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부부는 다음 갈아타기 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 비싸게 팔고 동탄 신축으로 갈아타자.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 여유를 즐겼죠.
하지만 이 소비는 그들의 재정을 점점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입자가 전세금 8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8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7억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5억 3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7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10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아직도 1억 4천만 원 손해 중인 상황이죠. 다른 지역은 오른다고 하는데 여긴 아직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동탄, 평택, 오산 지역으로 수요가 조금씩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효과일까요?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9월 기준 약 5억 1,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넘게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포레스트 자이 역시 84타입 기준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8월 5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며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거라며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반도체 산업의 확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오산 세교와 평택 고덕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가 아파트와 중위권 아파트를 규제하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저가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산과 평택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게다가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수월한 경기도 비규제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평택과 오산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